예, 그럼 여기서 전문가 연결해 탄저균이 뭔지 얼마나 위협적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신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탄저균 샘플이 주한미군 기지에 배달이 됐다. 깜짝 놀랐습니다. 먼저 이 탄저균 얼마나 위험한 물질입니까? 그 생화학 무기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그런 무기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예. 일단 제가 알기로는 초식 동물에 주로 발생을 하는 균인데 예. 사람이나 육식 동물에는 잘 발생을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예. 그것을 이제 2차 대전 중에 사실 그 영국, 미국, 또 소련, 독일, 일본 이런 그 2차 대전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그 어떤 그 양측이 공이 전부 다 이 탄저균을 가지고 서로 간에 세균전을 많이 이렇게 했었는데 왜냐하면 이거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육식 동물이나 사람에게는 잘 되지 않는데 그때 이것을 일본의 731 부대라든지 이런 데서 사람에게 잘 감염될 수 있도록 생체 실험까지 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2차 대전 때 사용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아, 그래요. 예, 자, 무서운 물질인데 이 살아있는 탄저균이 민간 업체를 통해 배송됐다. 충격적입니다. 미 국방부는 규정에 따라 이 적절하게 포장이 됐다 이렇게 밝혔는데 만약에 부주의로 노출돼서 공기 중에 퍼져나갔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만약에 공기 중에 퍼지면 아까 배삼진 기자 리포트에도 나왔지만 이게 그 땅 속에서 이를테면 가뭄이 들어서 완전히 물이 없는 상황에서도 한 10년 정도 이 균이 생존을 한다고 그럴 정도로 생존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어떤 그 감염률도 높기 때문에 이를테면 최근에 그 시리아에 박격포 한 5발이 탄저균이 들어가가지고 5발이 박격포를 쐈는데 한 1,300여 명이 죽었다는 보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이 탄저균이 무섭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공기 중에 퍼졌다면 오산 지역에 그래서는 안 되고 또 그럴 리도 없어야 하겠지만 오산 지역에는 심각한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일단 치사율이 한 80%에 이르기 때문에 또 그것도 다량의 항생제를 복용해야만이 나머지 20%는 그 생존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신 대표님 말씀처럼 실제 이 탄저균이 생화학 무기로 활용되고 있다면서요? 네, 그래서 국제사회는 그 생화학 무기 금지 협약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1975년에. 그 이전까지는 무차별적으로 각국이 다 이 생화학 무기를 보유를 했었고 우리나라도 상당히 많이 보유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은 이걸 지키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북한은 현재 여기에 대해서 한 5,000톤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를테면 만약에 북한이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을 한다. 최근에 이제 SLBM 어제 동영상 이야기를 하면서 서울에 한두 발만 떨어져도 서울이 어떤 그 극도의 혼란에 빠질 것이다. 이런 자막도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끼리에.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생화학 무기를 탄두에 집어넣어서 미사일 탄두에 집어넣어서 쏘면 서울이 극도의 혼란에 빠진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까 배삼진 기자가 1톤을 그 서울 상공에다 흩뿌리면 100만 명 정도가 사망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듯이 북한의 미사일이 탄도 중량이 스카드 미사일, 노동 미사일 같은 경우는 한 1톤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난 살상력을 보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탄저균 샘플이 주한미군 기지로 잘못 전달됐습니다. 그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주한미군 측이 이 탄저균 샘플을 모두 전량 폐기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감염자는 없다. 이렇게 지금 오늘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 자, 신 대표님. 방금 북한 얘기도 잠깐 하신 것 같은데 탄저균 등 13종의 생물학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생물학 무기 수준 어느 정도고 우리 군은 어떻게 좀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이 백신이 있습니까? 정말 참 이 북한의 생화학 무기 생각만 하면 이걸 과연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북한은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집단이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북한이 한 5,000톤 정도의 생화학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5,000톤이요? 네네. 물론 여기는 생물학 무기, 화학 무기 다 포함해서 5,000톤인데 아까 1톤 정도로도 한 100만 명을 죽일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5,000톤이면 물론 북한이 가지고 있는 생화학 무기가 전부 탄저균은 아니고 여러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만은 얼마나 많은 사상자가 발생을 하고 극도의 혼란에 빠지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사실 그 군에서는 대비를 하고 화생방 훈련도 하고 하지만
민간에 대해서는 우리 민간인들이 사실 가정마다 어떤 이 탄저균이 배포가 됐을 때 흡입을 하지 않기 위해서 방독면을 다 가지고 있다든지 또는 그것을 공기 중에 피부상에 노출이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떤 그 비닐이나 뭐 이런 것들로 제작된 옷을 갖다가 방호복을 다 가지고 있다든지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군인들은 대비가 되어 있지만 피해를 볼 수 있는 민간인들에 대해서는 지금 대부분 지금 무방비로 지금 노출이 돼 있거든요. 정말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되고 북한이 전쟁이 발생을 하더라도 이것을 사용해주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고 그래서 이 방송을 그 시작으로 이를테면 좀 이것이 조금 우려스러운 가정에서는 사실은 방독면이나 이런 것들을 가정 상비로 하나씩은 이렇게 구비를 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워낙 북한이 많이 가지고 있고 세계에서 북한이 세계 3위입니다. 생화학 무기 보유로 미국, 러시아, 그다음 북한입니다. 그렇군요. 자,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인균 자주국 네트워크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